오늘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계세요. 박근혜라고 하는 이름 세 글자만 딱 들어도 야, 또 박근혜 대통령 얘기냐. 과거는 좀 과거로 내버려 두고 이제 우리 좀 현재를 살고 미래로 나아가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과거는 과거로 두고 우리 현재를 살자, 미래로 나아가자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뭔가를 잘못했으니까 법적인 어떤 문제가 있고 헌법적인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탄핵을 당했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그런 분들께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법적인 문제, 헌법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탄핵을 당했던 것이 아닙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철저하게 언론에 의해서, 여론에 의해서, 그리고 정치꾼들에 의해 가지고 작업을 당한 것이고 그 결과가 탄핵이었던 것입니다. 제 영상을 끝까지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뭐가 잘못됐는지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좀 보시죠. 1월 14일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나왔습니다. 징역 20년이 확정이 되었죠. 이로써 2017년 3월 10일부터 시작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사실상 완성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을 탄핵시켜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이 죄를 지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질문해 볼까요? 대통령이 지었던 죄는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상상으로 만들어진 그 죄 말고 법원에서 인정을 해줬던 죄는 도대체 뭐가 있었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통령 재임 중 최서원 씨와 함께 삼성, 롯데 등 대기업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서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 원을 받았죠. 최서원 씨와 뇌물을 받았다라고 하는 혐의, 저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근거였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할 당시까지 저 혐의에 대한 재판 결과는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탄핵의 근거로 쓰였고 실제로 탄핵이 됐습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건 여기서 끝나지가 않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서원 씨와 뇌물을 받았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받았던 뇌물은 1원 하나 없습니다. 뭐를 근거로 도대체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최서원 씨와 함께 뇌물을 받았다라는 것일까요? 당시 특검과 법원이 내세웠던 근거는 간단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는 경제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해가지고 한 몸이다 이겁니다. 최서원 씨가 받은 게 곧 박근혜가 받은 거와 똑같은 것이다 라는 식의 논리죠. 여러분 이런 식의 판결 결과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것이야말로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이런 식의 지금 판결인 거 아닙니까?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심지어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가족 중에 한 명이 뇌물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처벌을 받는 것이지, 가족이기 때문에 니도 한 몸이기 때문에 너도 마찬가지로 뇌물죄가 성립이 돼야 된다 이런 식의 판결은 존재할 수도 없고 존재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존재해서도 안 되는 그런 식의 혐의가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적용이 된 것이고 재판 결과도 나오기 전에 탄핵의 근거로 쓰였던 것입니다. 이번에 대법원 판결이 나오고 박영수 특검팀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뇌물을 받은 사람 모두 유죄가 확정된 만큼 뇌물을 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또한 마찬가지로 합당한 판결이 나오길 기대한다. 뇌물을 받은 사람 모두라고 표현하는 것조차도 거짓말인 거 아닙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한 푼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가지고 뇌물을 받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더 어이가 없는 것이 뭡니까? 법원의 판결이 일관되지가 않아요. 줬다라고 하는 사람은 무죄가 나왔고 받았다라고 여겨지는 사람만 유죄가 나왔습니다. 이런 식의 판결이 어떻게 가능할 수가 있습니까? 둘 다 유죄를 판결을 하든지 둘 다 무죄 판결을 하든지 준 사람이 있으면 받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준 사람은 없다라고 하고 받은 사람만 있는 이런 식의 판결이 어떻게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 두 번째가 또 뭐였습니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35억 원을 상납받은 국고손실 등의 혐의도 유죄가 인정이 돼서 징역 5년이었습니다. 저것도 지금 말이 안 되는 판결인 것이죠. 특수활동비, 그게 박근혜 정권에만 있었습니까? 모든 정권에 다 있는 게 특수활동비입니다. 근데 그게 마치 죄가 되는 것처럼 프레임을 지금 씌우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 끄집어낸 게 지금 뭐예요? 국고손실죄예요. 국고손실죄를 대통령한테 적용시킨다라는 거, 그거 자체가 넌센스입니다. 왜? 국고손실죄는 누구한테 적용이 되는 겁니까? 법령의 규정에 따라서 국가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자 또는 보조자에게 적용이 되는 게 국고손실죄입니다. 집행하는 사람이 아니죠. 원래 애당초 국고손실죄라는 것이 대통령한테 적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검과
법원이 만들었던 논리가 뭐예요?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은 국가 전반에 발생하는 모든 사건에 대해 가지고 다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적용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저런 식의 논리가 만들어진다라고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 진작에 지금 탄핵됐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국고 손실이 발생했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만 처벌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거를 갖다가 대통령 탄핵에 대한 근거로 쓸 수가 없는데 징역 5년이 나온 겁니다. 마지막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가 또 뭐가 있었습니까? 새누리당 공천 개입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이 돼서 2년이 있었죠. 공천 개입을 했다라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공천 개입을 했습니까? 공천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 그것조차도 공천 개입이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 논리를 통해서 대통령에 대해서 징역 2년을 선고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진작에 또 탄핵됐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금태섭 의원이 폭로를 했었죠. 뭐라고 폭로했습니까? 청와대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공수처 밀어붙이자라고 했다. 금태섭 의원이 폭로를 했습니다. 왜 저거는 도대체 탄핵의 근거로 안 쓰입니까? 왜 도대체 저거를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탄핵을 안 당하는 것입니까? 공수처라는 것을 지방선거를 위해 가지고 밀어붙이자. 저것이야말로 공천 개입이 아니면 뭐가 도대체 공천 개입입니까? 공천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냐? 그거를 물어보는 것조차도 징역 2년이 나왔는데 공수처를 지방선거를 위해서 밀어붙이자라고 하는 거, 그거는 도대체 몇 년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까? 이거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지기나 했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키자라고 그렇게 주장하셨던 분들, 저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인정이 됐던 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부 다 징역형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를 듣고 셋 중에 한 가지라도 납득이 되십니까? 이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좋아하냐 안 좋아하냐 그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탄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었다라니까요. 더 제가 말이 안 되는 거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이거 들으시면은 충격받으실 겁니다. 자, 이게 바로 뭐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서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은 참고 자료라고 나와 있는데 눈에 띄는 게 있어요. 21가지 정도의 참고 자료를 지금 넣어놨는데 대부분이 지금 다 뭡니까? 기사, 인터뷰 기사, 보도자료 다 기사입니다. 저게 지금 뭐라고요? 고등학생이 무슨 수행평가로 만들어낸 그런 예비문서 같은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데 썼었던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서입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서에 참고 자료랍시고 21가지를 지금 써놨는데 그 중에 대부분이 지금 다 뭡니까? 기사입니다. 기사. 언론 보도가 됐던 거, 언론 보도가 된 그 기사를 통해 가지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근거로 썼던 것이에요. 탄핵소추 의결서에는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헌법 제65조에 따라 가지고 대통령을 탄핵시키겠다라는 거예요. 헌법 제65조가 뭡니까?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라고 한다면 그 기준이 뭐가 돼야 되는 겁니까? 재판 결과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언론 보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재판 결과를 통해 가지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가 결정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할 당시에 재판 결과 나왔던 게 뭐가 있었습니까? 재판 결과를 통해서 대통령을 탄핵했던 것이 아니라 언론 기사를 통해 가지고 대통령을 탄핵시켰던 거 아니에요. 미국에서도 탄핵당한 대통령이 있죠. 리처드 닉슨입니다. 닉슨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탄핵을 당했습니다. 질문 한 가지 해볼까요? 닉슨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조사 기간은 몇 년이었는지 아십니까? 2년 가까이가 됐습니다. 탄핵소추 조사 기간이 2년이었어요. 당연히 상식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을 탄핵을 시키겠다라고 한다면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재판 과정 또한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니까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에서 2016년 12월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과는 2017년 3월에 나왔습니다. 사실상 탄핵소추 조사 기간이 3개월 정도밖에 안 됐었죠. MBC가 이번에 대법원 판결을 보도하면서 다음과 같이 얘기하더라고요. 3년 9개월 동안
100번을 훌쩍 넘긴 재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3년 9개월 동안 100번 이상 있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MBC는 지금 전혀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언론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인에 대해 가지고 일주일에 재판을 3번, 4번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당연히 존재할 수 없고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일주일에 그런 식으로 재판을 많이 하게 된다면 재판으로서 보호받아야 되는 권리인 보호권이 제대로 지켜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일주일에 재판을 3번, 4번, 지금 3년 9개월 동안 100번 이상의 재판을 하는데 어떻게 그거를 다 참여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재판을 많이 여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인데 그 재판에 대해서는 문제를 아무도 제기하지 않아요. 언론조차도 그런 식의 재판의 과정에 대해서 아무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치주의 정신을 무시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씌웠습니다.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다, 정책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무시하고 가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정당한 것이었다, 이런 식의 주장은 결코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코 유승민, 김무성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중도 우파가 아닙니다. 중도 보수가 아닙니다. 우파 보수 결코 이런 말을 붙여서는 안 됩니다. 법치를 무시하는 자들이 어떻게 우파이며 보수일 수 있겠습니까?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오늘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된 중요한 재판 한 가지를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될 당시에 그때의 상황을 여러분 잠시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우리는 그때 당시에 무엇에 분노를 했었을까요? 벌써 수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의 과정이 얼마나 부당했고 그때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법농단이 있었는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과 관련돼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당시 잘못된 법치에 의해 가지고 정권의 칼날로 쓰였던 법치에 의해 가지고 희생당했습니다. 그리고 수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리고 난 뒤에야 그분들의 명예가 지금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분들의 명예는 우리들에 의해서만 회복이 되고 있는 것이지 국민들에 의해 가지고 회복되고 있지 않습니다. 언론에 인해 가지고 그분들이 탄핵당했고 언론들에 의해 가지고 그분들이 구속됐음에도 불구하고 명예를 회복해야 되는 게 언론임에도 불구하고 그 언론은 지금 이분들에 대해 가지고 침묵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영상을 통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의 근거로 쓰였던 그 이야기의 진실이 결국에 수년이 지난 지금에서 어떻게 밝혀졌는지 그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좀 보시죠. 자, 이게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입니다. 탄핵 소추안에 보게 되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의 근거를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죠. 박근혜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게 그리고 중대하게 위배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여당이 됐건 야당이 됐건 한마음이 돼서 국회의원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을 시켰던 근거가 지금 뭐라는 겁니까? 박 전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라는 것이에요. 도대체 저들이 얘기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했다라는 게 뭘까요? 그 첫 번째 근거가 바로 이 사건입니다.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사건이 최초로 접수가 됐었던 8시 52분부터 침몰할 때까지 8시 31분까지 1시간 반 동안 국가적 재난과 위기 상황을 수습해야 할 박근혜 대통령이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저들이 공격했던 근거는 뭡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건 수습을 하지 않고 7시간 동안 딴청을 피웠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공개가 안 되는 기록, 그거를 알고 있다 보니까 그거를 빌미 삼아가지고 마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신비스러운 무엇인가를 했다, 그런 식으로 프레임을 씌웠던 거 아닙니까? 제가 진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시간 행적 다 공개가 됐습니다. 그 행적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때가 2014년 4월 16일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시에 공식 일정이 없었고 그래서 관저 집무실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침 10시쯤에 최초로 사건에 대한 서면 보고를 받았고 서면 보고의 내용은 사고의 원인과 피해 상황과 구조 상황이었습니다.
아침 10시에 최초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서면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보고의 내용은 분명히 뭐였습니까? 사고의 원인,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구조 상황이었습니다. 원래 국가라는 것이 그렇게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명령을 내린다라 그래가지고 구조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대통령은 슈퍼맨이 아닙니다. 대통령을 슈퍼맨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사건의 책임으로 뒤집어 씌우는 거는 원시 사회에서 족장이 있을 때나 가능한 거 아닙니까? 현대 문명 국가에서는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작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수시로 보고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관계기관의 잘못된 보고와 언론의 오보가 겹쳐가지고 온 나라가 혼란스러웠었죠. 실제로 당시에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됐었습니다. YTN 지금 보십시오. 전원이 구조가 됐다. 이렇게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YTN뿐만이 아니었습니다. MBN이 됐건 MBC가 됐건 학교 관계자 가족의 입을 빌어가지고 해당 보도를 했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저 사건에 대해 가지고 책임을 묻겠다라고 한다면 해경이 됐건 대통령이 됐건 그런 사람들한테 지금 물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언론들한테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원 구조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해 보지도 않고 학교 관계자 부모의 말을 빌어가지고 전원 구조가 됐다 이런 식으로 보도한 거, 그것이야말로 모든 시스템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모든 국민들한테 혼란을 줬던 주범인 거 아닙니까? 그런 식의 혼란스러운 상황이 오후까지 계속해가지고 지속이 됐죠. 그래서 국가안보실장이 2시 50분쯤에 해당 보도가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인명피해가 심각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고했던 겁니다. 그런 식의 보고를 받은 직후에 관련자들을 중대본에 방문하도록 지시를 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또한 마찬가지로 중대본에 방문하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저 과정을 듣고 뭐가 문제인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시에 뭘 했었어야 되는 겁니까? 막 그냥 부랴부랴 세수도 제대로 안 하고 머리도 제대로 감지 않고 그 현장으로 달려나갔어야 됩니까? 그 현장에 달려나가게 되면 도움이 됩니까? 더 도움이 되지를 않죠. 구조를 하는 거는 구조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것입니다. 괜히 대통령이 거기에 갔었을 때 경호와 관련된 문제도 발생을 하는 것이고 언론도 뒤따르게 되고 오히려 뒤섞이게 돼가지고 구조가 더 잘 안 되게 됩니다. 국가라고 하는 것은 쇼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쇼를 통해 가지고 국민들의 민심을 통해 가지고 뭔가 정치를 하는 거, 그거는 조선시대 왕이 있을 때나 그렇게 하는 것이지 21세기 사회는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에는 뭐라고 지금 적혀 있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5시 15분경에서야 나타나가지고 구명조끼를 학생들이 입었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전혀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지금 쓰고 있습니다.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탄핵소추안입니다. 그 탄핵소추안에 뭐라고 지금 적혀 있는 거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5시 15분 그쯤에 나타나가지고 구명조끼를 입고 있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드냐? 엉뚱한 얘기를 했다. 그런 식으로 지금 탄핵소추안에 적혀 있습니다. 제가 진실을 보여드릴까요? 풀 워딩은 뭡니까? 피해 가족들을 위로하고 생존자 구조에 총력을 다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단 한 명의 생존 가능성도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라. 그리고 난 뒤에 특공대를 투입했다라고 하는데 구조작업 진척 정도가 어떠냐? 저 말을 하고 난 뒤에 어떤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학생들이 구명조끼를 입었다라고 하는데 특공대까지 투입이 됐는데 왜 그렇게 발견을 제대로 못하는가? 이 말이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저 말을 갖다가 앞뒤를 다 잘라놓고 싸구려 언론조차도 하지 않는 짓거리를 갖다가 지금 누가 하고 있었던 거예요?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탄핵소추안에다가 저렇게 지금 적어놓은 겁니다. 진짜 책임을 물어야 되는 언론사들은 따로 있는 것인데 오히려 언론사들이 완장을 차고 대통령한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웠습니다. 당시 언론들을 통해서 어떤 보도가 쏟아졌습니까? 무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윤회 씨를 만나고 있었다, 구판을 벌이고 있었다, 무슨 이런 식의 주사를 맞고 있었다, 그리고 성형 실수를 하고 있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언론사들을 통해서 쏟아져 나왔었습니다. 재미난 거 제가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릴까요?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돼가지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뭡니까? 사법농단이죠, 사법농단. 임성근 부장판사를 갖다가 김명수와 관련돼가지고 억지로 지금 쫓아내려고 했다. 그게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건조차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지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통령의 7시간의 행방, 그거를 문제 삼았던 것이 바로 쌍케이 신문이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가지고 쌍케이 지국장은 결국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가 됐었죠. 그리고 놀랍게도 그 사건을 담당했던 판사가 바로 누굽니까? 이동근 재판판사와 임성근 부장판사입니다. 그리고 더 놀랍게도 저 두 명이 바로 사법농단이라고 하면서 탄핵을 시켜야 된다라는 두 판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통해 가지고 법치를 무시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을 시키더니 그렇게 집권하고 난 뒤에도 얄팍한 자신들의 정치적인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지고 조금 더 집권을 해보겠다고 또다시 벌리고 있는 사법농단, 저거조차도 지금 탄핵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더 기가 찬 거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국민들이 진실을 모른다라는 거, 그것도 기가 차지만 당시에 이미 저 사건에 대해 가지고 헌법재판소가 다음과 같이 판결을 내렸었습니다. 재난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구조활동에 참여해야 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 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라고 보기 어렵다. 성실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상대적이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탄핵의 근거가 될 수가 없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사건 자체가 탄핵 절차, 심판 절차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당시 여야 국회의원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법률과 헌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탄핵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킨다라고 내세웠던 근거, 그 근거 자체가 헌법재판소가 지금 뭐라고 실토하고 있는 거예요? 탄핵의 근거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저 내용에 대해 가지고 수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악마가 되어 있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미 폐잔병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수년이 지난 지금 저 사건과 관련돼 가지고 계속해 가지고 새로운 진실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수사를 방해했다라고 여겨졌었던 황교안, 우병우 두 사람에 대해서도 결국 무혐의로 종결이 됐죠. 그리고 이번에 해경조차도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무죄가 나왔습니다.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라고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저거에 대해 가지고 사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가 잘못된 탄핵으로 인해 가지고 잘못된 법치주의 파괴로 인해 가지고 서 있는 것이다. 부끄러움을 느낀다.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으면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놀랍게도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가족들의 뜻대로, 가족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 가지고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상규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에 입각해가지고 하는 것이지 누군가의 뜻에 의해가지고 마음에 드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게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식의 수준입니다. 참으로 저는 이 지금 사태를 바라보고 있으면 정말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만이라도 우리가 이 사건에 대해 가지고 계속해가지고 업데이트를 하고 계속해가지고 진실이 무엇인지 끝까지 알고 있어야 반드시 역사가 저 사건과 관련돼 있는 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